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왜 베지터블 가죽을 쓰지 않을까? 분명 우리가 아는 바로는 베지터블 가죽은 친환경 무드질로 만들어지고 또 최상급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고가의 가죽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어째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프라다 등등 내놓으라 하는 명품 브랜드에서는 베지터블 가죽으로는 제품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가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가죽은 일단 소가죽, 잘 아시는 양가죽, 악어가죽, 그리고 이제 염소가죽, 고트가죽이라고 불리우는 가죽이고요. 디어스킨이라고 불리우는 사냥가죽도 있고요. 코드반이라고 불리우는 말가죽, 뱀피, 그리고 돼지가죽 정도가 있겠네요. 소가죽은 보통 일반 소가죽하고 카프스킨이라고 불리우는 송아지 가죽 정도가 나뉘는데요. 보통 이 송아지 가죽은 에르메스에서 자주 씁니다. 물론 다른 명품 브랜드에서도 좀 쓰고요. 보통 가방, 핸드백, 시계, 밴드, 지갑, 신발, 가죽 자켓 이런 거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도반 가죽, 그 말가죽 같은 경우는 강도가 되게 높은데 되게 얇아서요. 얇아서, 골프 장갑, 야구 장갑, 이런 장갑 위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왜 명품 브랜드들은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 대답의 이전에, 일단 각 웬만한 회사 브랜드들이 대표하는 가죽들을 좀 알아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일단 탑티어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보통 토고 가죽, 클레망스, 에버컬프, 악어 가죽 이런 종류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보통 토고 가죽은 토고에서 자란 1년 미만 숫송아지 가죽을 에르메스에서 토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면서 토고 가죽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게 좀 부드럽고 내구성을 자랑하는 에르메스 시그니처 가죽이에요. 자, 먼저 탑티어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토고 가죽, 클레망스, 에버컬프, 악어 가죽 같은 가죽을 주로 사용합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토고 가죽. 토고 가죽은 토고에서 자란 1년 미만 숫송아지 가죽을 에르메스에서 사용을 하면서 토고란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토고 가죽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부드러운 촉감하고 내구성이 좋은 에르메스 시그니처 가죽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통 형태를 잘 유지하는 특성이 있고, 보통 버킨백하고 캘리백에 자주 만들고요. 클레망스 가죽은 토고 가죽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주는 가죽으로 에르메스 가방 지갑에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버컬프 가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고급스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버킨과 같은 고급 라인에 사용되고, 보통 에르메스는 최상급 악어 가죽을 사용하는데 희귀하고 고가의 가죽으로 사용을 해서 특별 주문 제작 요 정도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샤넬. 샤넬은 보통 램스킨, 카프스킨, 캐비어 가죽 등을 사용합니다. 램스킨은 샤넬의 클래식 플립백, 램스킨은 샤넬의 클래식 플립백 이런 상품에 좀 주로 이용이 되고요. 좀 많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근데 내구성이 조금 떨어져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통 카프스킨이 더 내구성이 강한 송아지 가죽으로 램스킨보다 스크래치에 조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샤넬의 보이백 정도 이 정도 사용되는 거. 캐비어 가죽은 샤넬의 대표적인 텍스처 가죽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 내구성이 강하고 스크래치 되게 강하죠. 이름처럼 표면이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어서 캐비어 알처럼 생긴 것처럼 생겨서 그게 특징입니다. 보통 플립백 라인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이죠. 사피아노 가죽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피아노 가죽은 일단 사피아노는 이탈리아로 철망이란 뜻이에요. 프라다의 이제 시그니처 가죽으로 이제 막 철조망 같은 패턴이죠. 방수도 되고요. 긁힘도 방지되고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이제 거의
굉장히 많은 제품에 쓰고 있죠. 그리고 비텔로 가죽은 부드럽고 이제 자연스러운 외관을 진 이제 송아지 가죽으로 프라다 핸드백하고 액세서리에 좀 사용이 됩니다. 왜 명품 브랜드들은 베지터블 가죽을 꺼려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품도 결국은 사업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하고 비용의 문제예요. 보통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으로 무드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물론 뭐 명품 브랜드들이 고품질을 지향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같은 시간에 좀 일정한 생산량을 좀 유지를 해야 아무래도 상업성이 떨어지는 베지터블보다는 크롬 가죽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튼튼한가? 그럼 관리는 보통 베지터블 가죽은 자연스러운 색상하고 뭐 질감이 좀 다 다르죠. 그래서 그게 매력이긴 하지만 크롬 가공된 가죽에 비해서 물이나 햇빛, 뭐 마모 이런 게 약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우리가 태닝이라고 부르죠. 손으로 만져서 변형되는. 손 타고 나면 색상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근데 그거하고 고객들이 딱 구매를 했을 때 처음 상태하고 끝 상태하고 똑같은 걸 선호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판매 이후에 이제 각자 관리도 좀 해야지 되는 요소가 많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친구 거랑 내 거랑 왜 색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친구가 베지터블로 만든 가방을 샀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베지터블 가죽이 보통 천연 소재로 제작되니까 각 장마다 색상하고 질감이 다르거든요. 이 대량 생산해서 표준화되는 게 보통 명품 브랜드한테는 기준이 되고 판매 제품이 각기 달라. 그럼 어떤 거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 힘줄이나 뭐 이렇게 나온 게 싫어 뭐 이렇게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객관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제품이 품질 면에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좀 타격이 되죠. 일정한 품질을 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의 소비자들은 저도 가죽 제품 판매를 해서 알지만 베지터블 계열의 이제 천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라고 하긴 좀 뭐하고 뭐 힘줄이라든지 소가 이제 살아생전에 그 뭐 벌레 물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런 걸 피해서 작업들을 하지만 주름도 다 각기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매하시는 분이 이게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크롬 가죽은 공정이 일관돼서 이렇게 외관이 아주 딱 떨어져서 깨끗하게 나오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들을 원해서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들을 고객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물론 베지터블 가죽이 좋은 가죽이고 뭐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명품 쪽은 처음이나 끝이나 1번 가방이나 생산된 20번 가방이나 이제 똑같은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지터블 갖고는 뭐 그렇게 똑같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품 회사들이 몇 군데서 베지터블 가죽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긴 합니다. 조금씩.
보통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폴스미스 뭐 이런 데서 메이저 브랜드들 중에서도 요새는 이제 소비자들이 트렌드가 살짝씩 변하면서 뭐 벨트라든지 지갑 뭐 요런 정도의 사용을 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제 보통 현재 베지터블 같은 경우에는 가죽 공방, 커스텀 제품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을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쪽은 보통 공방 제품들은 베지터블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명품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그 품질의 기준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또 관리 일단 베지터블 같은 경우에는 물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코팅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한 열흘 지난 거, 20일 지난 거, 50일 지난 거, 뭐 1년 지난 거 색이 다 다릅니다. 처음엔 생지색이 살색처럼 나와 있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색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공방 제품들은 많이 선호들을 하시죠. 왜냐하면 나만 갖고 있는 커스텀 제품이니까 같은 베지터블 가죽으로 만들어도 친구 거랑 제 거랑 다릅니다. 같이 주문을 해서 만들어도 같은 한 장에 있는 가죽을 사용을 해서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해도 한 사람은 10번 만지고 한 사람은 20번 만지고 이런 것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갭들을 명품 브랜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크롬 가죽들이 좀 더 높죠. 뭐 스크래치라든지 뭐 이런 종류에서도 아무래도 크롬 가죽이 훨씬 월등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베지터블은 그냥 내추럴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품 브랜드들은 베지터블 가죽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가죽의 등급 정도 어디까지가 가죽일까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